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어교사 홍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황지훈입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쓴 고가 후미타케는 20대 후반에 아들러 심리학을 접합니다. 상식을 뒤엎는 사상에 큰 충격을 받죠. 그 후 몇 년에 걸쳐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 씨를 찾아가 아들러 심리학의 본질에 대해 문답식으로 배웠고요. 이 책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리스 철학의 고전인 대화편을 모티브로 삼아 집필한 책입니다. 대화편은 어떤 책이고 그 책의 어떤 부분을 모티브로 삼았나요?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기록해둔 책이에요. 대화 속에 소크라테스의 사상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까지 담겨있죠. 이 책을 쓴 고가 씨도 기시미 씨에게 배운 아들러 심리학의 내용을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줄래요? 책 표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대한 대답을 책 내용에서 인용해서 적고 있어요. 아,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진다. 이 말인가요? 네, 결국 용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기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 책을 읽어본다면 용기는 타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했어요. 철학자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이 중 어느 한쪽에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은 후자를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전자는 모두라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후자는 나 자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자유롭게 산다는 거죠. 남이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물론 철학자도 남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과제고,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책에서도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노력은 할 수 있어도 물을 마시는 건 그 사람 몫이라고 했죠? 지훈이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엄친아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훌륭한 엄마 친구 아들이요. 그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엄친아는 말 그대로 남인 엄마 친구가 기준이잖아요. 나는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엄친아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정말 사람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요? 네, 엄친아에게는 칭찬할 만하다는 평가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러는 칭찬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로 보고 있어요. 엄마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며 엄마는 착하기도 해라 라고 칭찬하잖아요. 하지만 아빠가 그러면 고맙다고 하거든요. 칭찬이 아니라요. 이건 아이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켄 브리자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선생님은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어떤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 잘한 일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질책하는 데 사람은 더 익숙하니까요. 책에서 말하잖아요. 상의 위치인 엄마가 하의 위치인 아이에게 하는 게 칭찬이라고. 선생님도 상의 위치니까 시킨 일을 잘한 아이나 학생에게 칭찬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칭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아들러는 상하관계보다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하관계가 바탕인 잘한다는 칭찬보다는 대등한 관계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잘할 수 있다,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지원이 더 맞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엄마, 친구, 아들보다는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물가에 데려다 놓은 말이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 된다는 건가요? 네, 물을 마시는 것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것도 말 마음이니까요. 수평관계의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용기부여라고 한대요. 아까 도움을 주는 아빠한테는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빠는 기분이 좋아지죠. 다음에도 또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대요. 용기가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이제 우리 처음의 궁금증으로 돌아가서 용기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라는 답을 얻은 거네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용기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고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안 보이면 어떻게 알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만 들면 가능한 거거든요.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정을 받아야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러는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면 된대요. 작년에 히트였던 수우파의 1등한 댄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춤이 좋아서 열심히 췄다. 즉 여기에 충실했던 시간들이 이어져서 그 결과에 도달했다는 거죠. 내가 지훈이한테 많이 배우네요. 목표를 지금 여기에 두면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가요? 네, 목적지를 두면 거기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충족했을 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보다 지훈이가 이 책의 기시미 씨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매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움도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충실한다면 내 선택은 성공한 삶이므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미움받는 것, 행복한 것 모두 내가 선택한다는 용기를 가진다면 꼭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